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다음으로 이 호흡을 저번 시간에 했으면 이번에는 이제 발성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발성이라고 하면은 그 호흡의 기본이 돼서 이 아름다운 소리로 변화시키는, 그렇죠? 이 발성기관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변화시키죠. 그래서 호흡의 이동 경로를 우리가 저번에, 그래서 호흡의 저장이 돼서 그 저장이 된 호흡이 그 비브라토를 일으키면서 그 발성기관을 통해서 이제 아름다운 소리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거기에 뭐 아름다운 소리를 위해서 벨칸도 창법, 뭐 여러 가지 마스케라 창법, 여러 가지 창법이 있는데 우리가 그 아름다운 소리 하면은 벨칸도 벨라, 아름다운 창법의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고 있는 발성 기관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발성에 있어서 발성법의 정의를 먼저 정리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성이라고 하면 이제 공명이 무엇인가, 공명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명 그것들을 이 공명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공명강의 종류, 그다음에 발성 기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발성 기관이라고 하면은 뭐 제일 큰 기관에 연국궤가 있고 경국궤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이런 수업들이 이제 이론적인 얘기지만은 실제로 이거 실기를 이론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기 시간에 실험 실습 하듯이 이렇게 정리를 해가면서 여러 가지 발성기관의 소리를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호흡기관의 호흡을 정리해가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비대면 수업이 되다 보니까 여기 문헌으로 좀 말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이 수업을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면 수업할 때 빨리 진도가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되겠고요. 혹시나 또 1학기 때 요 수업을 들으신 분은 이제 똑같은 얘기를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또 부탁을 드리지만 이게 알고 있다고 해서 메모리가 전부 다 된 것이 아니니까 계속 머리로 정리를 하고 이제 정리가 머리로 돼 있으면, 이론적으로 정리가 돼 있으면 이제 그것을 몸으로 이제 표현해내는 것이죠. 발성이라고 하면은 뭐 호흡은 숨을 쉬는 거니까 이렇게 호흡의 경로가 있듯이 그 숨을 쉬고 그거를 호흡을 잘 저장을 하는 거, 그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좋은 소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근육들이 단련이 돼서 아름다운 소리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단련된 것들이 억압되어 있는, 긴장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릴렉스가 된 상태에서 소리가 아름답게 떨림을, 울림을, 그죠? 이런 것들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다 보면 이제 좋은 소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발성이라고 하면은 자기 소리를 만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소리가 남의 소리를 그대로 모창을 하는 것을 실은 발성이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남의 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이니까 이 귀로 통해서 머리에 메모리를 해서 수많은 모세혈관을 이용해서 목으로 해서 저번에 호흡의 종류를 얘기했듯이 쇄골 호흡을 통해서 목소리 흉내를 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이 발성이라고 하면 자기 소리의 만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소리의 만남은 뭐예요? 발성의 정의를 얘기하다 보면 이 가식적인 소리가 아닌 긴장이 없는, 꾸밈이 없는 그런 소리를 바로 내는 것을 발성이다. 자유로운 자연스러운 소리를 내는 것, 소리 통로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소리를 발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발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을 잘 정리하는 것이죠. 호흡을 정리를 하다 보면 그 호흡의 훈련이 잘 돼서 릴렉스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소리가 힘이 빠졌다, 소리에 이제 힘이 빠졌다 이렇게 하는 건 호흡을 빼고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호흡의 훈련을 단연간 하면서 호흡의 정리가 완전히 돼서 거기서 릴렉스를 찾는 것이 힘이 빠졌다는 얘기죠. 잘못 오인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아셨죠? 그래서 이제 호흡의 그 근육들이 릴렉스가 되면서 그 릴렉스가 된 상태에서 이제 그 이 목에 이걸 이제 성대다 그렇죠. 여기 목 근육들이 릴렉스가 되면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후두에서 비브라토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면서 자기 소리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턱 근육들이 잘 정리가 되는 것이죠. 이 턱 근육들이 잘 정리가 됐다는 건 뭐예요? 릴렉스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움직여져야 돼요. 근데 이게 그 턱 근육이 긴장을 해갖고 소리를 내게 되면 딱딱한 소리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발성의 모습들은 그렇게 릴렉스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호흡이 훈련되어 있는 호흡을 통해서 소리를 내는 것이죠. 자, 훈련된 소리에 가장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첫 번째로 그러면 이제 횡격막의 모습이죠. 횡격막이 왜 뜨면 뜰수록 긴장하게 되는 것이죠. 흉식에 가슴을 억압을 하게 되고 억압된 그 근육들이 이 성대를 억압을 하게 돼요. 결국에는 이제 성대가 억압된 것들이 결국에는 비브라토가 규칙적인 비브라토가 자연스러운 비브라토가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딱딱한 소리가 공명통에 연결이 되고 소리가 그 자연스러운 소리 아주 흐름결이 만들어져서 나온 소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횡격막이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횡격막이 보통은 일자라고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원래 이런 식으로 허파와 장기를 나누고 있는 한 막이 횡격막이죠. 근데 호흡을 내려쉬게 되면 허파의 밑부분이 눌리게 되면서 횡격막이 내려간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유지되면서 그래서 횡격막은 불수익은 내가 움직인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호흡의 허파 꽈리에 의해서 호흡 조절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간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내려가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식 호흡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 요번에 호흡이 정리가 되어 있던 것들이 이제 소리의 통로로 올라오면서 뭐가 긴장이 돼요? 비브라토가 되죠. 바로 후두죠. 후두가 그 음의 높은 음, 낮은 음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이 비브라토를 통해서. 그래서 이 비브라토를 만들어낼 때 이제 저음에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잘 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음을 낼 때는 그렇게 잘 내는데 고음을 낼 때는 이제 우리가 고음이 내기 힘들죠. 힘들다 보니까 힘을 과다하게 주게 되면 결국에 힘이 그 목으로 가게 되고 목에서 딱딱한 소리가 만들어지고 자연스러운 소리가 만들어지지 못하면서 고음을 내는데 길이 막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이 조용해요. 그래서 고음을 낼 때 목이 자연스럽게 있어야 된다. 그 목이라는 것은 바로 성대를 의미하는 거고 후두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후두는 이게 목소리에 여러 가지 소리를 갖고 있는데 그 목소리를 나누어서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죠. 이 뭐에 의해서 각자 사람마다 다른 목소리를 갖고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호흡을 통해서 자기의 소리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제 후두가 비브라토라고 하잖아요. 바이브레이션이 이렇게 되면서 후두의 그 떨림이 제일 먼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공명통이죠. 구강입니다. 구강에 도착을 하게 되면서 그 구강에서 소리가 크게 그렇죠. 우리가 이제 동굴에 가면 큰 터널처럼 생깁니다. 거기에서 소리를 내게 되면 울려서 공명통이 돼서 소리가 나듯이 입안에서도 도움이 있어서 바로 그 진동에 의해서 소리가 이제 어디로 올라가죠? 바로 비강으로 올라가는 거죠. 코뼈 이 안에 바로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을 통해서 이제 울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누른 데를 여기가 바로 상악동이라고 해서 광대뼈입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에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할 모양인데요. 이런 이 광대뼈라든가 이 전두엽, 앞니마, 눈두덩이에 거의 이런 데서 이제 함께하는 것이죠. 뭐가? 바로 공명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대의 진동에 의해서 음의 흐름결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음의 흐름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여기 성대를 통해서 말 그대로 비브라토가 일어나지는 것들이 공기 분자에, 그렇죠, 아주 그 전문 용어로 얘기하는 공기 분자를 교대로 잡았다 폈다 하면서 그 S 파장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것이 반복적으로 정확한 S 파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훌륭한 소리고요. S 파장이 컸다 작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불규칙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명이 잘 되려면 그게 정확하게 파장을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이 파장이 모두들 사람마다 다 틀린 것이죠. 그래서 목소리를 구분해낼 수 있고 또 청중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 목소리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지금 딕션에 의해서 사람을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 목소리가 다 다른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공명의 성대를 통해서 비브라토가 일어나면서 공명이 만들어지는 그 소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크게 S파장이라고 얘기하죠. 그 S파장이 이루어지면서 공명 소리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 공명의 모습은 바로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공명 강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명통 속에 또 이제 제가 구강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신체에서 가장 크죠. 그 다음에 이제 공명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 이 흉성구가 있습니다. 흉성. 이런 것들이 후두의 진동에 의해서 같이 울려주시는 것이죠. 흉성구가 함께하는 것이죠. 흉성구. 자, 그 다음에 이제 후두의 진동에 의해서 가장 큰 또 공명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제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거기가 공명에 의해서 이게 내면 여기에 울리듯이 흉성구가 있고, 또 이제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머리를 위로 만지고 있는데요. 이 두성구입니다. 소리를 고음을 잘 내게 되면 두성이 열렸다, 뚜껑이 탁 열렸다,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이 두성이 합니다. 그래서 이 후두에서 울려진 소리가 두성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 입으로만 소리를 내다 보면 이 두성까지 소리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바로 비강과 상악동, 그죠? 광대뼈, 그 다음에 전두엽, 이것들이 잘 공명통이 울렸을 때 같이 두성구도 잘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음을 잘 내기 위해서는 발성이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두성까지 올라가는 소리, 이 공명통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거죠. 왜? 바로 높은 소리를 낸 때 바로 두성으로 소리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흉성하고 이제 비성, 그죠? 비강, 그 다음에 두성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는데 사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소리를 내는데 발성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소리가 그 전체 몸을 이용해서 소리를 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발성기관을 알아보면요. 구강이 있게 되죠. 구강, 제일 큰 구강. 그 다음에 인두강이 있습니다. 인두강. 저기 안에 인두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강이 있죠. 비강, 코. 그렇습니다. 비강. 그 다음에 전두통. 이런 것들이 잘 울려줘야지 두성구가 날 수 있다는 것이죠. 구강에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겠지만 혀가 있습니다. 이 혀가 잘 다스려져야 되는 것이죠. 혀가 잘 다스려져서 그 혀를 통해서 고음을 낼 때도 어디가 유치에 가 있어야지 좋은 그 유치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돼야 되고, 우리가 이제 그 합창 같은 데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나누어질 수 있는 게 입안에 있어서 구강의 조직 구성에 있어서 앞에는 딱딱할 경자를 쓰는 경구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잘 알고 있는 입 안에 저기 대롱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이 연구개라고 하죠. 그래서 경구개는 딱딱할 경자를 쓰는 거는 입 안의 구강의 3분의 2가 딱딱합니다. 그래서 경구개가 있고요. 부드러울 연자를 쓰는 것은 3분의 1이 이쪽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연구개를 쓰는 것과 경구개 쓰는 이제 그걸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이 발성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경구개를 쓰게 되면 이제 딱딱한 경자를 많이 쓰는 방법은 이제 솔로들, 그렇죠. 혼자서 노래를 부를 때 몇백 명, 몇천 명이 앞에 있을 때 그 육성으로, 그죠? 발성을 통해서 소리를 내는 것을 소리 내는 것, 그 소리를 다 청중들이 다 만족하게끔 하려면 어떻게 돼요? 발성을 잘 해가지고 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함께 하듯이 그 경구개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합창 같은 경우를 할 때는 연구개를 많이 들죠. 연구개는 뭐예요? 연구개를 올려라 이런 말을 들어봤죠. 연구개를 들으면 드는 방법 어떤 거? 바로 하품을 한다는 것이죠. 하품을 이게 천장에서 이렇게 나듯이 그 저기 뒤에 있는 연구개 뒤쪽이 쭉 들리면서 하품을 할 때 그게 들리게 되죠. 그런 것들을 이용하게 돼요. 딱딱한 소리를 막 강한 소리를 내면 뭐 어떻게 돼요? 합창에서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막 그 뾰족뾰족한 소리가 함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둥근 소리가 함께 어우러지기 위해서 혼자서가 아니라 40명, 50명들이 함께 노래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걸 둥그렇게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그 둥그렇게 만들면서 그 안에서 뭐가 되죠? 한 사람이 노래하듯이 노래를 만들었을 때 청중들이 그 감동을 받는 것이죠. 근데 만약 중구난방으로 막 딱 하는 게 모습은 그 합창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막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막 소리 질렀던 건 뭐죠? 바로 뮤지컬 합창에서 또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개성 아니면 캐릭터 있는 배역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소리들이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뮤지컬에서 그 하모니가 되는 소리가 막 나오면 오히려 안 되는 일이죠. 버라이어트 그 뭐라 그러죠? 그 드라마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뮤지컬의 그 합창들은 참 이렇게 자기 캐릭터를 보이면서 음들을 이렇게 소리를 내야 되면서 그 안에 화음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그냥 뮤지컬 앙상블인데도 불구하고 그 둥그렇게 소리를 만들어내면서 그 아름다운 그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뮤지컬 합창에서 맞진 않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실용음악 합창이라든가 또 이런 합창들 우리가 이제 앙상블을 배우고 있으시지만 이렇게 또 그 하모니를 이용해서 소리를 내는 것들을 공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합창할 때는 이제 뮤지컬을 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이제 코드로 그 하모니를 이루는 화성적인 연습도 하고 뭐 뮤지컬적인 노래도 하고 가요도 이렇게 자기의 개성을 살면서 뭐 이렇게 노래를 하고 이런 것들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하면서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아무튼 뭐 합창 같은 경우는 그 40명 50명이 한 사람 내듯이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죠. 뭐 소프라노, 엘토, 그 다음에 테너, 베이스 이렇게 4부로 나누어져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각자 똑같이 그 타입의 목소리를 하나로 만들고 그 4부로 만들어진 소리가 한 번에 모여서 한 사람 소리처럼 만들어지는 거. 아셨죠? 뮤지컬이라든가 연극 같은 데서는 자기 개성을 살려야 되니까 자기 나오는 소리들이 그 안에서 하모니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용하는 것들이 바로 연구개를 쓰느냐 경구개를 쓰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솔로라든가 자기 개성을 나타낼 때는 경구개를 3분의 2를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보면 저 안에 돔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후드로 바로 소리를 보내야 되죠. 그 보낼 때는 뭘로 보내요? 목으로 보내나요? 아닙니다. 가슴으로 보내나요? 아닙니다. 바로 복식
배꼽 밑약 7cm의 강한 에너지를 호흡의 그걸 소리 에너지로 바뀌게 되면서 후두의 비브라토가 일어나면서 바로 경구개로 도달해야 되죠. 그렇죠. 이제 그 반면에 합창들은 뭐예요? 연구개를 들어서 그래서 연구개를 들어라. 그 방법은 하품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구개와 연구개를 나누어서 이렇게 발성을 이제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발성법의 정의를 말씀을 다시 돌아가면 아주 긴장이 없고 릴렉스된 상태에서 뭐가 긴장이 돼야 되죠? 호흡만이 긴장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꼽 밑에만 다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퇴부와 힙 조인과 무릎에 그다음 땅 디딤을 두 발로 딱 디디면서 소리를 낼 때 해야 되는데 그 상체 바로 횡격막 위, 배꼽 위에부터는 전부 다 릴렉스. 그다음에 정확한 혀유치, 그다음에 비브라토의 자연스러운 비브라토. 근육의 자유가 있으면서 횡격막과 성대, 후두들이 잘 만들어지면서 거기 그 소리가 만들어진 것들이 뭐예요? 바로 공명통으로 들어가서 공명의 소리가 바로 그걸 공명통을 거쳐서 소리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바로 이 발성법의 아주 중요한 정의를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 울림통에 있어서 흉성구와 두성구,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구강, 이런 비강 이런 것들이 잘 하는데 어우러져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뮤지컬이라는 것은 그 실용음악, 연기적인 거, 음성 훈련 이런 것들은 경구개를 소리를 샤우팅적으로 소리를 내야 되겠고 발음을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경구개를 많이 사용하고 부드럽고 아주 둥근 소리를 만들고 하모니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개를 들어서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구개는 이렇게 소리를 낸다. 이렇게 보시면 이번 시간에 정의는 정확하게 만들어졌다. 발성법의 정의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조금 이제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좀 빠르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 코로나가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가 함께해서 이게 이제 20명 이상 되시는 이제 클래스들은 이제 계속 9월 말까지 그래서 추석 세시고 그때부터 대면 수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주 정도 더 우리가 만나서 이게 비대면으로 동영상 강의로 할 건 모양인데요. 아무튼 계속 했던 얘기를 계속 했던 거지만 아무튼 메모리 잘 하시고 우리가 대면 수업 때 빨리빨리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1학기 때도 똑같이 그랬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대면 수업으로 갈급했던 수업 일정들을 선생님이 이제 시간을 나는 대로 보강 수업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할 테니까 너무 비대면 수업하면서 채워지지 못하는 안타까움 같은 거를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대면 수업 때 제가 충분히 시간을 내서 아니면 또 다른 날을 정해서 보강 수업을 따로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죠? 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과제는 제가 이제 과제란에다가 따로 수업 시간을 또 만들어서 1시간이 과제예요. 과제 시간을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글로 올릴게요. 그래서 과제 수업을 잘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것도 점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과제를 등한시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출석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것들이 출석은 뭐예요? 학점을 내는데 도움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 동영상 출석은 제가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다 일괄적으로 이 클래스로 다 정리가 되니까 출석 점수가 10%지만 수업 참여도도 퍼센티지가 플러스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출석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감사합니다.